안녕하세요. 마이스터네이츠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4시 57분입니다. 시장이 지속적인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시장이 좀 더 그런 것 같고, 한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들은 반드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미국 시장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각각의 시장의 영향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 항상 중요한 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에 대한 원리,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가장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장단기 금리차를 포함한 미국 10년물, 2년물 국채 금리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차를 먼저 볼 거고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혹시나 하는 예상,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현실로 다가왔어요. 일단 여기서 마지막으로 5파를 그린 이후에 새로운 상승 파형을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현재 4파가 완료되고 여기서 5파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M자 형태로 다시 내려가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게 1시간 봉이었다면 올라갈지 여부를 좀 더 확인을 빨리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되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보일 수 있는 파 형태가 이제는 남은 것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4파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길게 나오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파형 형태를 일단은 3파, 여기서 3파, 그리고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큰 N자 형태, 이런 식으로 큰 N자 이후에 마지막 5파를 만든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이는 형태를 간단히 좀 뜯어서 보자면 3파, 여기가 3파인데 3파 중에서도 여기가 5파일 겁니다. 1, 2, 3, 4, 5. 저희가 여기서 처음에 5파로 봤으니까요. 그리고 5파, 여기서 3파, 그리고 여기가 아마 5파일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5파를 그렸는지 혹은 이게 전체적으로 5파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5파가 되었는지는 1시간 봉을 본다면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여기서는 3파, 이런 식으로 3파 좀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끝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5파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될 겁니다. 전 고점을 뚫을 수도 있고 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파행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더 긴 연장 형태를 그렸다는 것이 여기서 심리적 변화, 즉 10년물과 2년물이 어떤 식으로든 서로의 등락폭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음의 영역권에서 조금 더 있다가 어쨌든 파이 형태를 조금 더 길게 그리더라도 마이너스를 한 번 더 크게 그리면 그 이후에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조정을 받는 구간 동안에는 여전히 음의 영역권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때 시장이 좀 더 반등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현재 급등락을 보이는 이유와 그리고 다른 시장들이 연속적인 폭락 형태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현재로서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장단기 금리차가 횡보를 옆으로 좀 더 하겠죠. 페드와치2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FOMC가 15일을 남았습니다. 아침에 공유 드릴 때는 500에서 525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상단보다 훨씬 더 높아졌는데 현재로서는 다시 475에서 500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0.25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지속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 상단을 속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금리 상단을 속단할 수 없는 이유가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채 금리의 20년에서 40년 정도의 장기 상승 사이클이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파형 형태로 보거나 제가 기본적 분석에 따라서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단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고 기간이 짧아지거나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페드와치2가 마찬가지로 시나리오와 확률들이 매번 바뀔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데이터들이 바뀌기 때문에 속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단이 현재는 475에서 500이지만 이게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혹은 좀 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더 빨리 낮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꾸준히 확인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보는 시점에서는 금리 상단이 475에서 500으로 다시 낮아졌다. 하지만 다음에 11월 2일 날 올릴 금리는 75pp로 거의 100%, 거의 96.2%로 100% 가까운 확률로 상승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또다시 75bp를 올린다.
그래서 75bp가 이렇게 되면 거의 5번, 6번을 연속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리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25bp 추가로 올린다. 즉 현재 남아있는 게 75bp 두 번이니까 150bp 1.5%에 플러스 25bp 0.25를 더 합해서 175bp 1.75가 더 올라갈 수 있다. 현재까지는 175를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물 금리가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년물이 현재 475에서 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단순 계산으로 따지더라도 20bp에서 60bp까지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좀 더 깊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다시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앞서 설명드렸던 10년물과 2년물의 파행 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10년물은 이제 끝나서 다시 하락 파동을 만드는데 2년물은 아직까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거죠. 일부분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보자면 현재 보고 있는 4파의 조정 형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 5파 마지막 조정한 이후에 새로운 상승 파동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200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을 해석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파, 2파, 3파 그리고 여기까지가 4파가 아니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4파 형태가 이런 식으로 조정된 이후에 여기서는 마지막 5파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죠.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급반등을 해버렸어요. 급반등을 했는데 여기서는 해석할 수 있는 게 시나리오가 두 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3파 조정 완료된 이후에 1, 2, 3, 4, 5 해서 이렇게 끝났을 수 있어요. 다만 3파의 마지막 저점까지는 뚫고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절단 형태입니다. 절단 형태. 5파가 3파의 고점을 하회하지 못하고 절단 형태로 다시 재상승한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상승의 힘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더라도 종가가 여기에요. 하지만 여기 종가는 여기죠. 그래서 파 형태를 만들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4, 5 형태로 해서 5파 형태를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파 형태가 3, 5 이렇게 해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파 형태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갭이 좀 많죠. 갭이 좀 많아요. 갭이 너무 많고 현재 갭이 너무 많은 상태라서 여기에 있는 파 형태를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여기서 보였던 며칠 동안의 파형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파형의 각도가 이런 식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반등을 하려고 할 때는 시장이 굉장히 급반등을 하고 있어요. 반등의 각도가 굉장히 급반등 형태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등 형태는 아니다. 정상적인 반등 형태도 아니고 반등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봤을 때도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너무 한쪽 방향으로 많이 쏠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쪽으로 움직였던 에너지를 조금은 돌리려고 한다. 그것이 저희가 되돌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하고 일정 수준의 되돌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있는 옵션은 여기서 1파, 2파 이후에 3파, 4파, 5파로 끝나고 여기서 새로운 파 형태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 반등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이는 반등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3-3파의 4파이든지 전체 파형 형태에서 4파의 반등이 나오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4파이기 때문에 반등 형태는 다 똑같아요. 이런 식이 되든 플래시 되든 즉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가 돼서 긴 형태가 되든 둘 중에 하나인데 4파이기 때문에 파행 형태가 뭐가 되든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3-3파의 4파라면 규모가 적게 나올 것이고요. 전체 파형 형태에서 4파가 나온다면 큰 형태가 나오겠죠. 즉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 형태가 1파, 2파, 3-1, 3-2, 3-3 그리고 여기까지 끝났다면 3-4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 여기가 3-3파의 1,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니까 1파의 고점 훼손할 수 없겠죠. 1파의 고점 훼손할 수 없으니까 이론상 여기가 3-3파의 4파라면 대략적으로 306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반등 파동이 시작이 되었다면 이런 식이 되든 아니면
이런 식이 되든 306 정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3-3파의 4파라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혹은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두 번째 옵션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현재 금리가 꺾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새로운 반등 파형이 어떻게든 나온 게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여기가 이런 식의 4파를 조정하고 있을 수 있다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1파, 2파, 3파, 여기가 4파겠죠. 4파 이후에 다시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옵션 두 번째입니다. 어떤 게 더 합당하냐고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이게 더 합당해 보여요. 즉 여기서 4파를 만들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5파를 한번 만든 이후에 크게 앞서 설명드렸던 306까지 올라가는 이런 식의 N자형 3-3파의 4파를 한 번 더 볼 수 있을지,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보는 옵션입니다. 왜냐? 저는 아직까지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이 남았기 때문에 5%까지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3번 또는 4번을 더 할 수 있고, 금리 상단 터미널 레이시 얼마나 올라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 1, 2, 3-1, 3-2, 3-3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3파에서 내부에서 4파를 만들고 여기까지가 와야지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3-3의 4파가 306까지 한 번 더 시도를 하고 내려와야지만 전체적으로 3파가 다 끝난다, 엄청나게 긴 3파가 여기서 더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시간봉 기준으로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 3-3파가 지속적인 연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여기 이제 거의 과매수권에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 있는 것이 3파, 3파, 여기가 5파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파형대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1, 2, 3, 4, 5 이런 식일 거예요. 여기에 파형은 왜 안 맞나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선물 옵션의 영향이라고 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파 형태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고,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여기가 지금 파 형태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파 형태를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3파, 3파, 여기가 5파다. 1, 2, 3, 4, 5.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 파형이 1파의 고점을 3파가 훼손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든지 간에 여기는 지금 파형 형태가 이 며칠 동안 여기는 파 형태가 이상합니다. 파 형태가 이상하다는 말 자체가 선물 옵션의 영향이 아니고서는 이런 파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사실 제일 이상해요. 이 두 부분만 아니라면 실제로 여기 며칠 동안의 파형이 굉장히 이상했죠. 이상했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이 나스닥도 그렇고 위아래로 너무 진폭이 컸어요. 3%에서 3%, 4% 정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며칠 동안의 파형, 여기가 너무 이상하다. 선물 옵션 영향이 좀 컸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RSI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에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위쪽에 보이는 갭을 한 번이라도 메우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상단이 297 정도 전후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간다, 만약에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면 대략 1% 정도를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여기 위에까지 있는 전부 다 모든 갭을 다 채운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1.3% 정도 되겠네요. 대략 인버스로 봤을 때는 2%에서 2.6% 정도를 손실을 더 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해석이 맞다고 하면 5파로 올라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윗상단 갭을 채우고 내려와서 5파 형태로 채워서 이런 식으로 채우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5파 형태로 내려와서 전 저점을 뚫어야 돼요. 277을 뚫고 내려가야지만 이 파형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06.5까지도 내려온 이후에 이렇게 어떤 형태가 됐든 한 번 더 306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파 형태가 거의 완료가 돼서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고 한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겠죠. 어쨌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가 맞다면 위쪽에 보이는 공간을 조금 더 채우려고 하겠죠.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다가 떨어지겠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떨어질 것이고,
일본 기준으로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 1, 2, 3 하고 난 이후에 아래로 하락,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시그널 보자면 위로 올라가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봉으로도 보더라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거니까 여기서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돌릴 거예요. 상승시키지 못하고 돌리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여기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상승 또다시 못하고 돌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시그널이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3-3파가 4파, 그리고 전체 4파와 5파까지 해서 그렇게 되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과매도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시그널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 한동안은 지루한 장세가 조금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이라든지 장단기 금리 차를 봤을 때는 크게 상승하는 건 여전히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4파가 나올 수 있는 4파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좌우로 왔다 갔다, 특히 3-3파의 4파이거나 혹은 그 이후에 전체 파형의 4파가 나온다고 했을 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오래 나올 수 있겠다.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봤을 때는 FOMC가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마무리되거나 해서 시장이 위아래로 또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보여줄 것 같아요. 다음 보실 것은 나스닥입니다. 이쯤에서 전체적으로 파형이 다 내려오다가 여기서 4파를 만든 이후에 마지막 5파다, 즉 1파, 2파 이후에 여기서부터 연장 파동 형태가 나오고 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고, 그렇게 따지면 1파, 2파, 3파, 4파, 5파이다. 여기서 5파가 거의 끝날 거라고 예상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황 방송에서는 아마 이쯤에서 시황 방송이 거의 끝났을 건데요. 이쯤에서 시황 방송을 말씀드릴 때는 파형 형태가 이런 식으로 파형이 끝나서 내려오고 있는 와중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파형 형태를 만든 이후에 5파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후자적으로 끝났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파, 3파, 5파 이렇게 해서 4파 형태가 이런 식으로 끝나고 여기가 5파인 것 같은데 5파가 현재 형태로서는 갭이 나와서 정확한 파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1파, 2파 이후에 여기서부터 3파, 4파, 5파로 아마 끝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4파 이후에 5파,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파형 형태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파형 형태가 맞다면 5파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반등 형태, 즉 이런 식으로 파 형태를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1,493까지 어쨌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할 거예요. 지금 다른 시장을 보더라도, 한국 시장을 보더라도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보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새로운 반등 파형이 만약에 5파라고 따지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1파, 2파, 3파, 4파 이후에 여기가 5파인 것 같은데요. 5파 이후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다면 1파, 2파, 3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5, 3, 5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 현재로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크게 5파 형태를 그리고 올라갔다면 여기서 새로운 파형이 시작되면서 5, 3, 5 이렇게 해서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 동안에 무엇이 됐든 간에 11,493을 위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게 535이든 혹은 553 이후에 새로운 5파 형태, 이런 식의 5파 형태를 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즉 1, 2, 3, 4, 5 여기서 이런 형태를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일단 단순한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금리가 일부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 아직까지 상승을 조금 더 해볼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끝날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면 전체 파형 형태가 여기서 5파를 그리고 짧게 반등한 이후에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연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연속으로 떨어지는 건데 일단 1시간봉까지도 현재까지는 5분봉, 1시간봉 모두 다 불분명해요.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 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그널 자체가 일단은 펼쳐지긴 했고요. RSI도 좀 펼쳐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을 조금 더 시도해볼 정도지 이게 강력하게 지금 치고 오를 정도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여기서 내려온 파동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일부 반등한 이후에 다시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미국 시장이 제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1파, 2파, 3-1, 3-2, 3-3, 3-4, 3-5
이런 식으로 해서 쭉 3파가 연장되면서 내려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3-4가 내려오고 나면 한국 시장이랑 비슷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3-3파가 연장이 된다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3파가 연장이 돼서 1, 2, 3, 4, 5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좀 더 있어 보인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일부 반등을 해보고 안 된다면 떨어져서 다시 반등하는 이런 형태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보이는 파형 형태가 이런 식으로 끝나서 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파형 형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다. 즉 핵심적인 건 11,493을 어떤 형태로 돌파하느냐, 상승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파형에 따라서 파형 해석을 좀 더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인 시황이 4파의 어디쯤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게 한국 시점 기준으로 보면 3-3파의 4파 또는 전체 파동의 4파, 혹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3파 내에서의 4파가 나올 구간이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반등을 해보거나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다. 횡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방향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4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장단기 금리차가 그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차를 구성하는 10년물과 2년물을 봤을 때는 상승폭이 일부 둔화되거나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리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이 반등을 좀 해볼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인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